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금요일 캐퍼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LA시가 세입자 태거 유예 조치를 내년 1월 31일 종료하기로 해 내년 2월부터 집에서 쫓겨나는 세입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코로나가 급속도로 재확산되고 있어 CDC가 LA 카운티의 위험 등급을 높음으로 격상했습니다. 민주당 크리스틴 시네마 상원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은 도로 50석이 됐습니다. 제넷 앨런 재무장관의 서명이 담긴 사상 첫 여성 장관 서명 달러화 지폐가 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모기지 구제 대상자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FDA가 라식 수술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잇따르자 부작용 경고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디바 슬린 디온이 희귀 질환으로 예정된 모든 공연을 중단했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12월 9일 금요일 캐파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오늘 첫 소식은 코로나 재확산 소식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이 크게 누그러진 가운데 LA 카운티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입원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확산 위험도가 높음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다시 의무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수감사절 이후 LA에서 코로나가 급속도로 재확산하고 있어 연방당국이 LA 카운티의 위험 등급을 높음으로 격상했습니다. 8일 LA 카운티 보건국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LA 카운티 코로나 위험 등급이 높음으로 다시 격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위험 등급이 격상된 것은 일일 확진자 수와 입원 환자 수가 증가해 높음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확산 위험 등급 가운데 높음은 인구 10만 명당 일일 확진자 수 평균치가 200명을 넘어서거나 입원 환자 수가 10만 명당 10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위험 등급이 격상됨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다시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바바라 프레어 보건국장은 코로나 환자가 병원에서 차지하는 병상 비율이 10%를 넘을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레어 국장이 이같이 기준을 제시한 것은 마스크 의무화 시행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8일 현재 LA 카운티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3,450명, 사망자는 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입원 환자 수는 7일 현재 1,306명이며 코로나 입원 환자 병상 비율은 6.9%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LA시의 세입자 태거 유예 조치가 내년 1월 31일 종료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팬데믹 이후 렌트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내년 2월에는 세입자 대란이 우려됩니다. 피터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일단 1월 말까지 연장돼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2월 이후에는 뾰족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어 대규모 주거 위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LA시의회 코로나위원회는 지난 7일 퇴거 유예 조치를 1월 말까지 연장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퇴거 유예 조치를 내년 1월 31일까지만 시행하고 2월 1일부터는 퇴거 유예 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시의회 전체 표결을 통해 최종 통과되면 내년 2월부터 집주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사정으로 인해 집세가 밀린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렌트 컨트롤 아파트 세입자들을 대상으로도 2024년 2월부터는 임대료 인상이 가능해집니다. 이로써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던 LA시의 퇴거 유예 조치도 조만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LA시는 미 전역 대도시 중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퇴거 유예 조치를 시행해온 도시로 꼽힙니다. 세입자 보호 조치는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팬데믹이 너무 가혹했다며 더 이상의 도움이 없는 상황에서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안이 더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숫자와 다가오는 추운 겨울 그리고 주택 대란을 고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임기를 마치는 에릭 갈시티 시장에 이어 다음 주부터 시장 업무를 시작하는 캐런 베스 신임 시장은 홈리스 사태와 함께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내놔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됐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조자주에서 민주당 원업 상원 의원이 승리했지만 민주당은 오늘 상원 의석 한 석을 잃었습니다. 커스튼 시네마 상원 의원이 오늘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스티브 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스튼 시네마 연방 상원의원이 오늘 민주당 탈당을 선언해 민주당은 조지아 결선 투표 승리에도 불구하고 상원의원석 50석에 머물게 됐습니다. 오늘 탈당을 선언한 애리조나 출신 시네마 상원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보수 성향이 강한 의원으로 분류돼 진보 성향 민주당에서는 이질적인 인물로 꼽혀왔습니다. 시네마 상원의원은 오늘 민주당을 탈당해 당적을 무소속으로 바꿀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시네마 의원은 자신의 투표 성향을 바꾸거나 공화당 코커스에 합류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상원 중간선거에서 예상외로 선전하며 한 석을 추가했지만 시네마 의원의 탈당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입장은 물론 공화당 성향 투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민주당은 그나마 안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12월 31일 종료되는 117대 의회 상원에서 50대 50석으로 의석 동수를 잃었으나 해리스 부통령의 타이브레이크 투표권에 의존해 51대 50의 임시 봉편식으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해왔습니다. 11월 중간선거에서 캐터린 코테즈 메스토 의원이 어렵게 재선에 성공하며 50번째 민주당 상원의원이 됐습니다. 이어 지난 6일 조지아 결선 투표에서 라파엘 워낙 의원이 재선에 성공해 민주당은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 없어도 다수당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시네마 의원이 찬물을 끼얹은 셈입니다. 카플라 뉴스 스티브 강입니다. 네, 사상 첫 여성 재무장관의 서명이 들어간 달러 지폐가 어제부터 인쇄되기 시작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첫 여성 재무장관이 제닛 앨런의 서명이 담긴 달러화 지폐가 어제 공개됐습니다. 어제 옐렌 장관은 텍사스주 포트 위스 재무부 산하 연방 인수회국 BEP에서 자신의 서명이 담긴 1달러, 5달러 지폐를 공개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지난해 1월 미국 첫 여성 재무장관에 임명됐으나 재무관의 자리가 공석인 탓에 자신의 서명이 담긴 지폐 발행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미 달러화 지폐에는 재무장관과 재무관의 서명이 나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관의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달러회 신임 재무장관의 서명을 쓰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공석인 재무장관 자리에는 지난 9월 12일 아메리카 원주민 출신의 메릴린 리 말라바가 임명됐습니다. 이날 연방인수회국에는 옐런 장관과 말라바 재무관이 함께 방문해 자신들의 서명이 담긴 달러화 지폐를 확인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택금융당국이 모기지 구제 수혜 대상자 범위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2022년 12월 1일까지 모기지를 최소 2회 이상 내지 못한 주택 소유자들은 최대 8만 달러까지 모기지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몰기지를 내지 못한 주택 소유주들에게 최대 8만 달러까지 무상으로 몰기지를 지원해주는 캘리포니아 몰기지 릴리프 프로그램 수혜 대상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택금융국은 몰기지 연체 기한을 2022년 12월 1일까지 연장해 수혜 대상자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당초 이 몰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 1월 21일부터 2021년 12월 27일까지 최소 2회 이상 몰기지를 내지 못한 주택 소유주가 대상이었습니다. 이번 수혜 대상 확대 조치로 몰기지 연체 기간이 1년 연장돼 2022년 12월 1일까지 몰기지를 최소 2회 이상 납부하지 못한 주택 소유자가 몰기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몰기지 구제금을 받으려면 신청자의 소득이 거주지 카운티 중간소득 AMI의 150% 미만이어야 하고 현재 보유 중인 현금 자산이 2만 달러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몰기지 연체액이 3만 달러인 경우
현금 자산이 5만 달러인 경우에는 몰기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확보한 기금으로 운행되는 주택 소유주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자격을 갖춘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주들은 몰기지와 이자, 세금 보험료까지 최대 8만 달러의 그랜트를 제공합니다. 재산세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소 1회 이상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한 주택 소유주도 몰기지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혜 대상자로 선정되면 홈오너 릴리프 코퍼레이션 HRC가 주택 소유주가 주택 융자를 받은 몰기지 대출 기관에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몰기지 구제 신청은 온라인 camortgagerelief.org에서 할 수 있고 LA 한의회에서 신청서 작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의회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한의회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방금 피터장 기자가 잘 전해드렸는데요. 한인회에서 모기지 구제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인회로 전화하셔서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은 한인 주택 소유주들이 한인회를 통해 모기지 구제 신청을 하셨습니다. 네, 요즘 라식 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라식 수술은 한 후에도 안경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FDA가 라식 수술 부작용 위험을 알리는 공식 경고문 발표를 준비 중입니다. 제리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식품의약청 FDA가 라식 수술 후 복시, 안구 건조증 등 눈 관련 질환을 겪거나 밤에 운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공식 경고문을 발표 예정입니다. FDA가 이 경고문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FDA는 라식 수술 후 예상보다 더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라식 수술 후에도 안경을 써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발표 예정입니다. 현재 매년 라식 수술을 받는 성인은 약 50만 명입니다. 각막의 얇은 막을 걸어낸 후 다시 접어 빛이 망막에 닿는 방법을 조정해 초점을 맞추는 방식의 라식 수술은 15분 이내에 끝나며 수술비는 수천 달러 선입니다. 라식 수술은 시술하는 전문의들의 환자의 약 95%가 수술 결과에 만족한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것이 FDA의 판단입니다. 안과 전문의과 의료 기구 제조업체들은 대표하는 단체들은 FDA가 환자들에게 일방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라식으로 인해 우울증이나 화병증, 심지어 자살 시도까지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환자들의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FDA는 현재 수백 건의 반응을 조사한 중이며 이를 반영해 최종 보고서를 발표 예정입니다. 라식 수술로 인한 부작용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있지만 이에 대한 보고서는 전문했던 가운데 이번 보고서 발표에는 의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플라 샬메였습니다. 네, 세계적인 여가수 슬린 디온이 근육이 경직되는 희귀질환 판정을 받고 모든 공연을 중단했습니다. 내년 예정된 공연들이 모두 취소되거나 2024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애슐리 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휘트니 휴스턴, 머라이어 캐리와 함께 세계 3대 디바로 꼽히는 여가수 셀린 디온이 모든 공연을 중단했습니다. 자신이 앓고 있는 희귀신경 질환 때문입니다. 디온은 어제 인스타그램에 프랑스어와 영어로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자신이 SPS 진단을 받았다며 이로 인한 경련이 걷거나 노래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tiff Person Syndrome, 한국식 병명 강직 인간 증후군인 SPS는 근육이 경직되면서 고통스러운 근육 경련을 일으키는 희귀병입니다. 경직 현상은 큰 소리나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유발될 수 있지만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심한 경우 걷기가 힘들고 구부정한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셀린 디온은 불행히도 경련은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걸을 때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성대를 사용해 익숙한 방식으로 노래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디온은 몇 차례 연기된 뒤 내년 2월 다시 시작하려던 그녀의 Courage 투어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온의 2023년 봄 공연은 일단 2024년으로 옮겨졌고 2023년 여름 콘서트는 취소됐습니다. 디온은 또 여러분 모두를 무척 보고 싶고 무대에 서서 여러분을 위해 공연하고 싶다.
공연을 할 때 항상 100%의 노력을 다하는데 현재 내 상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캐플린 뉴스 애슐리 킴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2월 9일 금요일 캐플린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